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물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시끄러워야 하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6월 초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쯤 남은 이 기간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이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쟁의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무슨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좀 더 강하죠. 이제는 모두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분열상도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센 주장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윤석열, 안철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다음 당대표 선출에 나서고자 하는 주호영, 나경원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소위 기존 올드보이들, 친이, 친박계, 뭐 이런 부분들, 올드보이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영남당이냐, 비영남당이냐. 이런 걸로 지금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기간,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기간에는 좀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권 전체가 빅텐트, 야권이 대통합을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쇄신을 해서 다음 문재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두 합의하면 뭐 작은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전제 위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최근에 이런 갈등들의 가장 중심에는 그 56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무려 56명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겉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많이 표출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초선 의원들도 뭐 사실은 똑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의 생각들이 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요인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초선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은 이제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죠. 초선 의원들의 전체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뭐 초선 의원들을 대표해서 당권을 도전한다. 이런 지금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당권을 도전을 선언을 한 만큼 김웅 의원은 많은 말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을, 공개적인 말을 중심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갈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과 안철수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만나서 내린 결론은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을 본격 논의해서 추진하자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기현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당권 주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해서 당내의 의견이 나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했고 안철수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이미 합당을 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수와의 합당이 오히려 전체 야권 빅텐트 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김종인이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초선 의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문제를 놓고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의원이 기존 좀 막말을 많이 하고 좀 강성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은 우리 당은 경륜보다는 혁신, 쇄신이 필요한 것이다.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대표로서 초선 의원이 자신이 당선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에 나설 것이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당대표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제 당권 도전을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과 나경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남당이냐 비영남당이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당권 경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균형감 있게 보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김웅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그 다음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을 시키겠다. 윤석열 전 총장은 빨리,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과 김종인을 빨리 모시고 와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 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겁니다. 윤석열과 김종인이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안철수, 홍준표도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 대권 주자라면 홍준표도 유력하고 능력 있는 대권 주자입니다. 또 김웅 의원이 언제나 올드보이들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당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넓어져 있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올드보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야권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또 뭐 야권이 어지러울 때 늙은 말에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경륜도 필요한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홍준표 의원만한 지금 야권에서 정체 판세를 읽는 그 어떤 경륜으로 김종인과 홍준표를 최고로 꼽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홍준표만한 경륜, 홍준표만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그런 저격수, 스나이퍼도 없습니다. 홍준표는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 최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그런 강성 주장보다는 지금은 많은 청년층 또 중도층까지 껴안을 수 있는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것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아닙니다. 복당에 반대해야 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복당을 허용한 다음에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고 논쟁할 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복당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드보이들에 대해서도 뭐 황교안 전 대표나 다른 많은 친이 친박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선 투쟁, 노선 경쟁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나서는 것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안철수, 윤석열, 김종인이 야권 빅텐트에 같이 해야 한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나경원, 황교안, 홍준표에게도 그 기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부분은 같은 빅텐트 안에서, 같은 당 안에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와의 합당, 윤석열의 합류, 홍준표의 복당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전당대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이전에 안철수와 홍준표의 복당 문제는 해결하고 전당대회를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정은 아마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됩니다. 전당대회 이후 새 대표가 뽑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갈등들은, 이런 논쟁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복당을 막을 이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철수와 합당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판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처럼 그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막판에 국민의힘도 후보를 뽑고 안철수도 나서고 윤석열도 나서고 뭐 홍준표도 나서는, 그래서 막판에 야권 대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 그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야권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지금 권력은 어찌됐건 아직도 문재인이 쥐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쪽에서는 이
대권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막판에 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6월과 7월 사이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올드보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야권 빅텐트로 모이는, 김종인까지도 좋습니다. 다 모이는 그런 틀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텐트에 모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인신공격이나 자질 논쟁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모두 원팀이 돼야 될 같은 동지라는 생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